HTML 엘리먼트를 묶어주는 컨테이너 요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우리가 흔히 바닷가나 항구에서 볼 수 있는 부두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화물을 담을 때 쓰는 컨테이너가 있겠죠. 이 컨테이너라 보시면 되고, 뭔가를 담을 때 쓰는 그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엘리먼트를 HTML에서는 크게 div라고 하는 요소와 span이라는 요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목적은 같은데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먼저 이런 디자인이 있다고 합시다. 6 colo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똑같은 색상이 아니고 각각의 글자 중에 C, O, L, O, R, S 이 6개의 글자가 모두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하나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스타일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스타일 디자인은 CSS라는 Cascading Style Sheet라는 걸로 꾸며줄 거고요. HTML 다음에 공부할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니까 하나의 라인, 1라인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구분시키려면 스팬이라는 요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화면에 보면 쉐입이 1개, 2개, 3개, 4개가 있거든요. 이 쉐입을 만약에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도형들인데요. 이 도형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하나 움직여야 되고, 2개 움직여야 되고, 3개 움직여야 되고, 4개를 움직여야 되고, 상당히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은 이 쉐입을 묶어줍니다. 쉐입을 그룹을 져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그룹에다가 이름을 짓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HTML에서의 div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div로 묶이게 되면 div 그룹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시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요소, 하나, 둘, 셋, 넷, 즉 HTML 엘리먼트가 단락이라고 합시다. 그럼 P라는 엘리먼트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P 엘리먼트, 이 P 엘리먼트를 공통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div라고 하는 요소로 감싸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만 공통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div라는 요소를 사용을 해서 모두 묶어주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HTML 요소를 묶어주는 컨테이너 요소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시멘틱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요소들, 넌 시멘틱 요소입니다.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적절한 시멘틱 요소가 없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디비전과 스팬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div와 span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순히 표현을 위해 묶어줄 때 사용하는 컨테이너 요소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적절한 시멘틱 요소라는 것은 제목, 단락, 목록, 하이퍼링크, 섹션, 헤더, 푸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제서야 디비전이나 스팬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div하고 스팬 요소는 적절한 시멘틱 요소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 웹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정정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했던 강조한 포인트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실무에 나가셨을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비전부터 살펴보게 되면 디비전은 divide, 나누다는 뜻이죠. 디비전은 일종의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영역이 있을 때 특정한 구역을 나눠주는 거죠. 각각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때 div라는 요소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싸기 때문에 블럭 컨테이너라고 부르게 되고요. 블럭이라는 건 뭔가를 감싸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블럭 쿼트라고 하는 요소를 사용할 때도 블럭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용어가 HTML5에 와서는 블럭이라는 말이 아닌 flow, 흐름이란 말로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웹 디자인을 했던 분들, 웹 설계했던 분들은 블록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블록이란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TML5에서는 flow로 변경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사용 예시를 보게 되면 아티클이 있고요. 아티클의 제목이 있죠. My use of language and my cats. 나의 고양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단락이 있고요. 그리고 아티클에 보면 language 값이 en-us가 있는데요. us는 United States가 되겠고요. 쪽에 있는 gb는 Great British가 되겠죠. 즉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식 영어고 이건 영국식 영어인 거죠. 고양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대화할 때 자신은 이제 American English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가 아닌 이제 미국식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간혹 이제 뭐 컬러라든가 플래시라든가 페이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용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드워크, 어파트먼트, 컬러 이런 말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단락이 2개가 있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는 단락인데 영국식 영어죠. 이 부분을 묶어주기 위해서 div를 사용했고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티클은 기사글이지만 H2 요소는 기사글의
제목, 그리고 P 요소는 각각 단락을 나타내고 아래쪽도 단락인데요. 그중 이 두 개의 문장, 이 두 개의 단락만 div 요소로 컨테이너 묶어준 거죠. 그리고 랭귀지 속성을 사용해서 이것은 영국식 영어다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예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스팬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요. 스팬 요소는 인라인 컨테이너 요소고요. 인라인은 이제 한 줄이란 뜻이죠. 인라인 요소들, anchor, strong, emphasize, B 요소, I 요소 등은 이제 감쌀 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블록 엘리먼트인 제목, 단락, 블록 커트, 인용,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내부, 헤더, 부터 이런 것들은 스팬으로 감쌀 수가 없습니다. 사용 예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던 비주얼 디자인에서 6 colors 라고 하는 부분을 각각의 글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지만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디자인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페이스트를 하도록 하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니까 6 colors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6 colors는 각각의 글자 하나하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일을 적용해 볼 텐데요.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CSS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CSS 파트 수업은 아니지만 우선 임시로 CSS의 컬러를 정의한 것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마크업 작성된 걸 보면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 바이올렛, 블루가 있는데요. 하나만 적용시켜 보죠. 요소에다가 add attribute, add는 추가죠. attribute는 속성입니다. 속성을 추가하는데 클래스 속성을 줘서 green이라고 줘보겠습니다. 엔터 누르게 되면 그린색이 먹은 게 보여지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 바이올렛, 블루를 디자인을 적용시켜보고 다시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작성된 스타일 값은 위쪽에 존재하고요. 이 값을 복사한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각각의 스팬 요소에 클래스를 부여하고요.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 바이올렛, 블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보게 되면 컬러라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디자인처럼 색상이 먹은 게 보여지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은 클래스나 id라는 속성은 이 요소에 모든 요소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CSS의 디자인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SS를 공부할 때 다뤄보고요. 기억하실 점은 글자 하나하나 인라인의 경우에 묶음을 주실 때는 스팬이라는 요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고양이하고 대화하는 이야기의 아티클인 거죠. 랭귀지 en-us 미국식 영어와 디비전 랭귀지 en-gb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브라우저로 확인해보죠. 페이지를 새로 거침하게 되면은 상단의 제목, 이 아티클 영역의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단락, 디비전 내부에 단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비전 묶어주긴 했지만 시각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죠. 이 부분의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비전 영역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클래스로 디비전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표시 영역이 없던 부분에 div 요소에 클래스가 생기면서 디자인이 변경이 될 겁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클래스 디비전이 들어오게 되면서 CSS라는 것이 화면에 디자인을 적용시켜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처럼 단락 요소 같은 블럭, 뭔가를 감싸는 요소들을 묶을 때는 디비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글자 하나하나 같은 라인 하나에서 형성이 되실 때는 스팬 요소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요소들은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시각적 디자인을 구조화 내부에서 작업을 해주실 때 의미가 없는 형태로 묶어주실 때 컨테이너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